그럼 선도지구가 지정만 되면 모든 게 오케이냐? 아무 근심이 없냐? 관건은 사업성이에요. 사업성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. 새로 신규 분양을 할 수 있는 세대를 만들어서 그것을 새로 유입되는 인구들한테 팔아서 거기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재건축하는데 비용을 쓰고 남는 아주 조그마한 비용을 우리가 분담금으로 내거나 아니면 정말로 세대를 많이 지을 수 있으면 우리가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죠. 그런데 이런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. 일단은 용적률, 여러분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땅 넓이만큼 그만큼 위로 올릴 수 있는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땅이 100평이다. 그런데 용적률이 200%다 라고 하면 2배잖아요. 건물 2층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대로 땅에다가.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용적률 500%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면 우리 100평이다 라고 하면은 총 5층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애게 5층 말도 안 되잖아요. 근데 우리 땅, 실제로 우리 넓은 땅 가운데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만큼 될까요? 얼마 안 돼요. 그래서 용적률이 500%다 이러면 현재 우리 최고층이 지금 22층이잖아요. 40층도 넘게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하지만 모든 단지에 다 500%를 주지는 않죠. 어떤 부분은 500%를 주지만 어떤 부분은 300%를 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배분이 될 겁니다. 그러면 그 용적률의 배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. 기부 체납, 우리가 뭔가를 뱉어내야 된다고 했죠. 노후도시특별법 얘기가 나왔을 적에 가장 많이 받았던 비판 중에 하나가 왜 특정 지역에 이렇게 많은 특혜를 주느냐 였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특혜를 받는 대신 우리가 가진 땅의 일부를 국가에 증여를 하게 되는 것, 그것이 바로 기부 체납이 되는 것이죠. 그리고 국가는 그렇게 받은 땅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. 이 기부 체납률이 어느 정도냐, 또 기부 체납하게 되는 땅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 사업성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. 고도 제한은 공항 때문에 그렇습니다. 비행 금지 구역, 안전 구역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, 자, 이게 지금 이 비행 안전 구역에 관한 지도인데요. 우리 풍선효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? 여기에 있어요. 이 구역 내에 아주 딱 걸쳐 있는 것들은 중간에 있습니다. 아닌데 재건축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은 이 그림보다는 딴 그림을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이 그림입니다. 자, 여기가 지금 풍선효 단지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 중간쯤에 싹 점선이 가면서 반 정도는 이 구역에 걸리지만 반 정도는 안 걸리기 때문에 그 옆에는 40층도 지을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저도 맨 처음에 그런 줄 알았죠.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자료는 비공식 자료입니다. 즉 실제로 국방부나 국토부나 성남시청이나 이런 데서는 우린 이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오로지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재 기준은 바로 요거다 라는 것입니다. 즉 현재 우리 풍선효 단지는 모두 고도 제한에 제대로 걸려있는 상황인 것이죠. 그래서 사업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향후에 고도 제한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업성이 또 바뀌는 것입니다. 학교 이전. 학교 이전이 왜 중요해? 자, 여기가 성남공항입니다. 그리고 현재는 여기가 임해고등학교 있죠? 그리고 여기 풍선효 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에 이렇게 높진 않아요. 그런데 이걸 재건축을 해가지고 높이 우리는 짓고 싶어요. 그런데 이렇게 높이 지을 수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왜? 고도 제한에 걸린다니까요. 그런데 만약에 학교를 위쪽으로 올리고 그대로 밑으로 지으면, 그래서 이 제한선에 맞추면 하다못해 한두 층이라도 더 올릴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
용적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즉 학교의 위치도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아무리 용적률을 많이 받아도 기부 체납을 많이 해서 땅이 좁아지고 고도 제한 때문에 높이 지을 수가 없고 학교 이전이 영 원활치가 않게 되면 사업성이 안 좋아져서 신규 분양 세대가 줄어들게 되고, 그러면 세대마다 부담을 해야 될 분담금이 커지죠. 그렇기 때문에 야, 그럼 좀 신중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? 이런 거 저런 거 다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? 라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렇습니다. 하지만 선도지구 지정 되고 나서도 통합재건축 포기할 수 있어요. 왜? 실제로 어느 정도의 용적률이 주어질지, 또 어느 정도의 기부 체납을 하게 될지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습니다. 선도지구가 되고 나서 풍선효의 통합 재건축 계획을 보고 나서 이 정도면 할만하네, 그럼 우리 갑시다 하면 그때 가면 되는 것이고요. 선도지구가 되고 나서도 야,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재건축을 하냐, 말도 안 돼, 우린 동의 못해, 안 하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선도지구는 일단 우리가 먼저 반드시 확보를 해야만 하는 카드가 되는 것이죠.